탑3, 탑10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그게 그 섹터가 갈 때는 초기엔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그 바이오도 3년 수익률 보시면은 네. 차이가 났듯이 네네. 이제 첫 10 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산업이 확 성장하면서 이제 성패가 좀 가려지고 네.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될 때, 그때 누가 진짜 성과를 유지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무조건 탑 10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갈론만 많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사실 액티브가 유리할 수밖에. 안녕하세요, 체육장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지훈 본부장님을 모시고 지난번에 처음 모셨었는데 다들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또 모셔달라는 요청이 빗발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사리 또 저희가 또 사정사정해서 제발 한 번만 더 나와주십시오. 이번에 나오면 제가 이제 이빨을 좀 닥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조건으로 다시 한번 모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새로 또 이렇게 와주신 또 김지훈 본부장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액트 ETF 운용총괄 김지훈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 네. 어쨌든 첫 촬영을 했는데 네. 오늘 두 번째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반갑고요. 그 네. 사이에 뭐 액티브 ETF 쪽이라든가 이런 거가 시장에 좀 더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좀 체감을 네. 하고 계신지 좀 네, 궁금합니다. 정말 그때 제가 한 5천억 좀 넘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벌써 이제 저희 수탁고가 6천억이 넘어서 이제 7천억을 막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좀 제일 잘 팔리고 있습니까? 수출 기업 계속 잘 팔리고요. 뭐 바이오도 계속 잘 팔리고요. AI 로봇 그런 거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골고루 잘 팔리고. 제가 또 네. 바이오 쪽은 영상도 하나 찍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너무 다 감사합니다. 협찬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저희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근데 3년 누적 성과를 보니까 바이오 액티브 성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삼성 그 그룹에 네. 그 저희 하우스 그러니까 하나증권 출신 네네네. 애널리스트님도 가 계시고 네. 또 만나보니까 확실히 회사가 바이오 산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리서치가 너무 깊다고 많이 느껴가지고 운용을 하시면서도 이런저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결국 코액트의 그 액티브 ETF가 바이오 쪽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어쨌든 코액트가 제일 성과가 좋습니다. 그거를 짚고 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러면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저희 이제 액티브 ETF를 열심히 최 국장님이 소개해 주셔서 제가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비율을 좀 고민해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 액티브 ETF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려고요. 네, 어떤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패시브 ETF는 이제 지수에 보통 투자하거나 아니면 테마형이어도 딱 그 지수대로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이고 저희는 지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종목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한 땀 한 땀. 근데 저희가 그래서 커피로 치면은 스타벅스에서 리저브 메뉴랑 비슷하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건 그냥 따아죠. 네. 아메리카노를 저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판매량에서. 그렇지만 내가 오늘은 약간 에디오피아의 원두 향이 먹고 싶은데 했을 때 딱 그 리저브 코너에서 드립 커피를 주문하셨을 때 그럴 때 이제 그게 액티브랑 비슷하지 않나. 네. 그래서 액티브는 조금 수수료가 있지만 그걸 넘는 이제 풍미와 이런 걸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저브 코너를 담당하고 있다. 네. 뭔가 되게 고급지게 들리네요, 일단. 근데 저는 그 비유도 좋았고, 사실은 그 마을버스랑 전세버스 기사 비유도 좋았는데. 그렇죠. 146번. 그냥 고정된 경로를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다니는 마을버스도 있지만, 뭐 때로는 우리 어느 계곡으로 갈 건데 그 마을버스 기사를 글로 갈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전세버스 기사를 옮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가고 싶은 경로를 갈 때는 그런 전세버스를 조금 고급지잖아요. 그쵸. 마이크도 되고 그래서 그런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또 리저브로 비유해 주시니까 그러면 항상 똑같은 맛이 아니라 나한테 좀 맞춤식으로 그렇죠. 나는 약간 이런 산미나 뭐나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담은 커피를 먹고 싶었는데
몇백 원 살짝 더 비싼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기호가 충족이 되니까 훨씬 좋았다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이제 밥 먹고 액티브 ETF 어떻게 홍보할까 이 고민만 하시는가. 네, 고민해야죠. 지금 네, 고객분들이 찾아주실 때 네. 저희가 이제 더 팔아야 됩니다.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한국 ETF 시장이 200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네. 채권 다 합쳐가지고. 근데 액티브 시장이 소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되게 네. 작잖아요. 네. 패시브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아직 안 넘어온 그 퇴직연금성 자금도 300조 원 이상 있기 때문에 액티브 ETF 시장이라든가 ETF 전체 시장은 앞으로도 훨씬 커질 것 같은데, 그거를 사람들이 ETF를 검색하실 때 꼭 액티브라고 넣어서 검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AI, 그러니까 주제만 막 넣었는데 네. AI, 뭐 조선, 방산 이렇게만 넣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판매량 상위 ETF들이 위에 나오긴 하지만 액티브라고 치면은 이제 액티브 중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그게 오늘도 이것도 말 길다고 너무 뭐라 하시면 마십시오. 일단 제가 탑 10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네. 있는 ETF를 다 찾아봤는데 네. 탑 10 타이틀 달고 있는 것 중에 액티브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네. 액티브는 알아서 탑 10을 조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통법상 네. 그 탑 10의 비중을 액티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종목당 10% 그러네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룰 때문에 탑 10은 네. 딱 채워가지고 그렇게 네, 되구나. 10%를 넘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이제 나머지 비율을 맞춰야 되는 이제 엄격한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탑 10은 이제 탑 10이 딱 붙는 순간 액티브는 네. 아니구나. 그렇구나. 지금 좋은 요 섹터에 집중 투자하게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그래서 돼요. 제가 코덱스로 그 큰 집이라고 하는 네. 일단 액트에서 오셨지만 코덱스의 글로벌 탑 10이랑 글로벌 나상 테크 액티브 이 두 개가 비교해봤는데 탑 10이 이름이 화려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뾰족하다 생각하니까 2,200억이나 사셨고 글로벌 테크 액티브는 800억 사셨는데 성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성과가 액티브가 훨씬 높아요. 훨씬 높은데 사람들은 탑 10이라고 하니까 사더라니까요. 그게 약간 갑자기 가요 탑 10이 네. 생각나는데 네. 뭔가 이렇게 집중돼 보이고 명확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탑 3, 탑 10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그게 그 섹터가 갈 때는 초기엔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그 바이오도 3년 수익률 보시면은 네. 차이가 났듯이 네네. 이제 첫 10 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산업이 확 성장하면서 이제 성패가 좀 가려지고 네.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될 때 그때 누가 진짜 성과를 유지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무조건 탑 10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갈론만 많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사실 액티브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항상 다 액티브가, 그래서 저희 지금 PD도 액티브를 몰랐었는데 이제 저희 채널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본인 포트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액티브 시장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증시 얘기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요즘에 소위 말해서 태조 이방원, 네. 뭐 지금 조방원부터 시작해가지고 BBIG 항상 주식시장을 수놓았던 수많은 테마들이 있었는데, 뭐 얼마 전에 금반지도 있었고 뭐 반바지도 어저께는 있고. 반바지도 있군요. 네. 그 이한영 매니저가 반도체 바이오 뭐 지주라고 얘기해서 반바지가 나왔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항상 나오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어떤 섹터를 좀 좋게 보시는지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진짜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한국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낯선 모습이니까. 낯설죠. 네, 낯선 모습이니까 이거 더 가는 거 맞나요? 괜찮나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기업의 이익이 탄탄하냐, 네.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 가시성이 있냐. 어. 근데 이 뒤에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되고 있잖아요. 예. 상법 개정도 됐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될 예정이고. 네, 될 예정이고, 네. 그 세율까지도 여론이 좀 많이 수렴되는 분위기고. 네. 근데 앞에 그럼 이익이 단단하냐 했을 때 한국은 역시 반도체거든요. 네. 금반지냐 반바지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실 때 저는 결국은 반도체다 말씀드리는 거기에 게, 다 있는 건 결국 반도체다. 네, 한국은 이제 반도체 기업의 이 성패가 네. 사실 아직도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반도체에 물이 들어온다는 거를 뭐 어떤 지표를 보고 반도체에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사실 가장 명확한 지표는요. 네. 이제 메모리 가격 지표. 이제 맨날 일 데이터 네. 나오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있지만 그래도 네. 스팟 가격이 그 방향성, 수요의 강도를 말해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는 기억해 보시면 AI 투자 막 할 때 네. 삼성전자는 못 갔었잖아요. 네, 못 갔죠. 메모리까지는 그게 안 오고 HBM까지만 딱 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는 HBM도 여전히 좋은데 그게 메모리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에서 특히 D램뿐만 아니라 낸드까지도 오고 있고요. 하드디스크 그러면 되게 올드한 느낌이잖아요. 하드디스크도 지금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좀 변한 거예요, 1년 만에? 이제 AI 캐펙스가 점점 늘어나니까 네네. 이제 GPU만 하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연산까지 하려면 메모리 부분, 아. 서버 부분이 다시 투자가 되는 거죠. 네. 몇 년 전에도 그 데이터 센터 서버 투자 붐이 한번 불면서 네, 17년도 전. 네, 전에. 그때 메모리가 엄청 좋았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결국에 AI 서버를 막 짓다 보니까 메모리가 필요해서 그 전반적인 HBM뿐만 아니라 네, GPU 메모리까지도. 단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 단 메모리도 쇼티지가 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많이 튀어올랐다. 플러스 1년 차에.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하반기에 중국의 CXMT 네. 상신 반도체가 네네. 너무 잘한다, DDR4를 막 추격했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 반도체에 대한 네. 그런 위기 의식이 되게 강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DDR5로 넘어와서는 다시 이제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유지된 모습이 네. 유지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요 구간이 이제 한국 반도체로서는 되게 좋은 구간이죠. 그래서 네. 한국은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시장 전반적으로 온기가 계속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결국 시장 전체로 보면은 이러니 저러니도 반도체가 제일 규모도 큰데 이쪽에서 지금 약간 업사이클이다 보니까 네. 이익 쪽에서 개선이 된다면은 이익과 아까 멀티플이라 하셨는데 멀티플 제도 개선 쪽은 벌써 네. 좋아질 예정이고 네. 이익도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지수를 위로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 네, 시장을 버틸 탄탄한 아. 두 기둥이 그래도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도 많은데 그 매니저님 종목 얘기를 해도 돼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있는데 네, 그- 그 두 메모리 회사 네. 다 좋은 거죠. 아. 지금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그리고 네. 이제 삼성전자 작년에 네. 모두들 너무 온 국민이 걱정했잖아요. 네, 거의 그렇죠. 뭐 다 연예인 걱정은 필요 네. 없는 것처럼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메모리하고 HBM이 엔비디아에만 파는 게 아니에요. 네. 브로드컴 AMD에도 HBM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업황은 상황이 좋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두 회사가 둘 다 잘 나가면은 네. 저도 찾아보니까는 올해는 서로 30조 원대 영업이익인데 3분기 3분기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내년은 막 다 평균 45에서 50조 원씩 보더라고요. 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보면은. 네. 그래서 올해 대비로 내년에 이익 성장폭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게 메모리 사이클이 그러니까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맞나요? 많은 업계 전문가 분들이 이제 지금의 이 수요 강도, 네. 이 쇼티지 상황이면 이거는 그래도 꽤 길게 갈 것 같다라고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변수는 아까 얘기했던 그 CXMT. 아, CXMT가 중국이. 네, 만약에 지금 DDR5를 고전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해결이 되면은 좀 그 사이클은 짧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 언제 해결이 될지는 모르고 아무튼 지금 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확실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아, 6개월이면 근데 주식시장이 엄청 긴 기간이긴 합니다, 진짜로.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메모리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어떤 업황 상황이에요? 소재 부품 장비도 저희가 작년에 사실 네. 좀 일찍 냈던 상품 중에 하나가 테크 핵심 소재 공급망이라고 테크 핵심 소재 공급망 액티브. 네, 네. 반도체 소재랑 2차 전지 소재에서 이제 고부가 가치 소재만 투자한다. 근데 반도체가 그때 상반기 HBM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 가동률 올라갈 겁니다 해서 네. 딱 냈는데 네. 사실 안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정말 죄송했는데 네. 아직도 물리신 분 계시다면 제가 정말 열심히 네. 복구하겠습니다. 근데 드디어 지금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소재가 좋아지고 예. 가동률이 올라가고 DDR5의 이제 수율이 안정되면서 네. 그럼 이거 장비 발주가 나가야겠네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하고 장비도 같이 좋은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소부장도. 그 소재 부품 그 장비를 볼 때 네. 사실 이게 소재냐 장비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네. 장비도 소위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까지 따져서 네. 보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HBMU가 뜨면서 전공정 장비에 대한 인기가 없어지고 네. 소위 후공정에 대한 그런 그쵸. 관심도가 엄청나게 네. 커졌었는데 지금은 장비 쪽은 그러면 여전히 후공정 쪽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높다고 봐야 돼요. 시장 선호가 아니면은 저는 전공정 전공정 쪽으로 다시 좀 네, 뭐가 가고 전공정 있어요? 쪽으로 관심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메모리 부족과 이 네. 메모리를 또 DDR5를 HBM에 엄청 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일반 서버로 팔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DDR5 원시 투자가 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네네네. 전공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HBM3 이제 12단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HBM4로 갈 때는 네. 또 장비가 누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조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정이 장비 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구간 아닌가? 네. 후공정도 여전히 좋긴 하지만 일부 이제 테스트나 이런 좀 특별한 장비 위주로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전공정에서 메모리의 이 업황 수혜를 다시 투자 사이클로 이어가는 그 구간, 그거를 좀 누리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 AI 밸류체인 액티브 이런 상품들 이런 거에서는 다 이제 운용 전략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그쵸. 종목이 이제 그 상품의 특성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뭐, 저희는 테크 라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크 핵심 소재 공급망도 네. 있고 AI 인프라. 네. 이건 정말 그 샘 알트만이 말한 반도체, 전력, 네트워크 요거에 맞게 네네. 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 메모리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이제 대표적인 어떤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 중에 한국에서 약간 그 지금 소외된 게 저는 밸류업 지수인 것 같아요. 밸류업 지수요? 네. 사실 저도 밸류업 지수 잘 몰라요. 왜냐면 저희 쓸 때는 없었어요. 맞아요. 네. 밸류업 지수가 이제 작년에 네. 나와가지고 네. 상품들이 이렇게 쫙 나왔는데 네. 사실 밸류업 지수가 그때 지수가 나왔을 때는 혹평이 좀 많았거든요. 그 밸류업이니까 뭔가 굉장히 싼 기업들이 막 올라갈 수 있는 되게 네. 저평가된 기업들만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주식시장은 앞단에 애들이 가져야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한국 지수 레벨 자체가 낮을 때 우선 밸류업은 대표성 있는 애들로 구성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수 자체가 물 관리를 해주는 지수입니다. 코 코스피 200은 네. 사이즈가 커지면 그냥 네. 그때 딱 몇 월 며칠까지 기준으로 시가총액 순위해서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명을 실제로 거론하진 않겠지만 네. 뭐 금양 같은 회사, 금양 같은 회사도 들어오고 뭐 논란이 많았던 삼성수산 기업들도 공증전에 사기 종목들 다 들어오니까요. 들어왔다 나갔다 코스피 200 에는. 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2년 연속 적자면 못 들어오고요. ROE 상위 기업, PBR 상위 기업, 그리고 또 밸류업도 공시를 해야 되고 배당한 내역이 있어야 되고 물 관리가 된 지수다. 뭔가 되게 그 물관리라는 걸 이런 표현으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물관리가 되기는 하네요. 네. 그냥 소위 떴다방류 기업들이 오는 건 아니고 네. 명확하게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서 확실한 뭐가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니까 밸류업 지수 자체는 되게 잘 만들어졌구나. 근데 저도 이제 그때는 외부 생활했으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밸류업 지수를 언론들이 좀 많이 공격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근데 실제는 뜯어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 나쁘지 풀로 않습니다. 구축이 돼 있다. 네, 나쁘지 않고 우선 물 관리가 된다는 게 최고 장점이고요. 네. 우선 2년 연속 적자가 없다는 거는 네네. 크게 사고칠 기업 우선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막 뭐 바이오 뭐 이런 거는 이제 바이오로 투자하시면 되고 네네. 여기는 그냥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중에 아. 네, 방법론으로 우선 막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 밸류 지수 내에서. 안에도? 네, 아. 지수 자체의 반도체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럼 사실상의 그 코스피 200보다 더 세련된 지수라고 봐야지 되는 거 그렇게 약간 느껴지는 거네요. 저는 이제
방법론상 네. 물 관리를 해준다. 네. 그거를 저희는 좀 고급진 표현으로는 이제 퀄리티 밸류 투자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냥 정말 막 PBR 싼 게 비지떡인 이런 가치 투자 말고 정말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밸류를 창출해내는 약간 PBR이 상대적으로 낮진 않지만 ROE도 그만큼 높고 네. 돈값을 하는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하는 합리적인 가치의 성장주. 이런 걸 이제 저희는 퀄리티 밸류라고 하고 그게 이제 저희 회사의 가장 내세우는 철학인데 네. 거기에 이 밸류업 지수가 네. 많이 부합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다면 밸류업 지수라는 이름을 너무 밸류라고 지어버리면서 마치 PBR 0.8배 기업들만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 주지 않습니까? 밸류라는 말에 저희가 너무 선입견이 존재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막 그때도 뭐 어떤 종목 막 이렇게 약간 공격받고 막 했는데 네. 사실 그리고 지수가 100개인데 네. 뭐 0.1%의 어떤 종목이 있고 이게 대세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테마형이건 뭐건 아무리 정말 방법론을 정교하게 써서 만들어도 한두 종목은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일회성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걔네들이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큰 방법론 상에서. 네, 그리고 그래서 액티브를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운용하게 되면 어쨌든 70% 상관성만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 안에서 굉장히 소위 자유도가 높은 거잖아요. 네. 우연히 들어온 거거나 아니면 지워도 되는 기업들은 안 하면 되는 거고 이러는 거니까요. 물론 일부는 이제 일부 퍼센티지는 보통 복제를 하고 나머지를 직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우선 물 관리가 된 지수에서 네. 저희 이제 운용력의 표현으로는 이제 이거를 또 재해석한다. 네. 여기서 뺄 거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업 공시를 이제 어떤 기업이 했다. 네. 그러면 이게 밸류업 공시가 반영돼서 지수에 들어오려면 좀 시차가 있거든요. 네. 저희는 바로 삽니다. 밸류업 공시를 네, 또 하면 밸류업 공시 내용이 너무 괜찮다. 그러면 이제 액티브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럼 패시브 밸류업 지수 일반 ETF랑은 또 확실히 다르네. 액티브의 경우에는 바로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면 많이 팔렸어요, 상품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팔렸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데 네, 여러분이 되게 편하게 이제 골고루 투자하실 수 있는 지수다. 네. 아니 저는 이게 왜 깝깝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도 펀드 판매, ETF 판매 금액이 떴는데 코스피 200 ETF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코스피 200이 과연 사야 되는 지수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패시브로 지수를 산다는 거는 지수가 그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물론 코스피 지수와 또 코스피 200 지수가 다르듯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200은 그나마 그 안에서 또 엄선된 200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한국은 소위 순환 강세장이니까 요즘 미국에서 순환 침체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 약간 순환 강세장이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다 뜨려면은 그 지수 레벨 자체가 폭발적으로 뜨는 게 좀 어려워서 왜 저런 상품을 저렇게 많이 사실까 막 2,000원씩 사시더라고요, 한 주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를 더 엣지 있는 지수를 베이스로 하는 어떤 ETF, 액티브 ETF를 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코엑터 쪽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 거가 코엑터 쪽에서 뭔가 그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즘 왜 이렇게 거의 찍어내듯이 이렇게 몇십 개를 만드시니까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이 중에 뭘 사야 되는 거야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근데 오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어쨌든 밸류업 지수 기반으로 그게 코스피에서 좀 엣지 있는 그런 기업들 100선을 한 거를 또 액티브하게 돌리는 거니까 좀 가장 지수 기반의 제일 ETF네요. 무난하게 이 한국 시장 전반의 상승을 누리고 싶다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지수는 밸류업 지수입니다. 기구나. 앞으로 이거 더 홍보를 많이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네. 왠지 저의 느낌은 밸류업 지수 액티브 ETF라고 하면은 또 어디 무슨 뭐 시멘트 회사나 사고 있냐? 이런 그런 회사가 막 뭐 이렇게 뭐 주주서한 보내서 소송하고 막 이런 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그게 않습니다.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나오고 있는 이건 밸류업 지수 기반이고 다른 데서도 밸류업 행동을 하잖아요. 네, 네. 밸류업 행동을 하는데 그런 거 종목만을 태운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보면 코스피 100이네 이게. 네.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저희 네. 불찰입니다. 네. 저희 홍보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결국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삼성 자산운용에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으로 나와서 액티브 ETF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서 어쨌든 이런 변화도 조금 만들어내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덜 알려져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올해 지금 7천억이 조금 이제 간당간당한다고 하지만 또 연말까지 3개월이 남았고 네. 뭐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올 연내에는 조 단위를 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뭐 이런 지수가 있다는 걸 열심히 알려가지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